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게 단순한 기계 진동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래야만 했다. 공덕역 지하 깊숙한 정비구역에서 혼자 근무하는 밤은 원래 적막해야 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형광등이 내뿜는 희미한 청백색 불빛과 오래된 모터가 윙하고 돌아가는 익숙한 소리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모든 소음 뒤편에서 마치 묻혀 있어야 할 무언가가 틈을 비집고 나오는 듯한 낮게 떨리는 반음이 섞여 들어왔다. 금속을 긁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새는 것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 귀를 기울이면 점점 또렷해지는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기 직전 내는 미세한 떨림 같은 소리였다. 나는 이름이 민규, 36살이고 공덕역에서 9년째 설비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김포에서 출퇴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에서 보낸다. 공덕역은 구조가 복잡하고 오래된 설비가 많아 누군가는 늘 야간 근무를 담당해야 한다. 그건 거의 항상 나였다. 익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아무리 익숙해도 밤이 되면 저 깊숙한 공간이 아주 느릿하게, 고요하게, 그리고 이상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1시 40분쯤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선로 하부 환기 라인의 진동 수치를 확인하려고 몸을 숙였는데 그때 뒤쪽 비상통로에서 바람과는 전혀 다른 낮고 길게 끌리는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나 혼자 근무하는 날이었고 정비구역 출입 기록에도 다른 직원은 없었다. 사람의 기척이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기계실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먼저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다. 벤틸레이터 압력이 갑자기 떨어졌나? 누수라도 생겨서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오나? 그런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바람 소리로 치부하기엔 너무 단정했다. 일정한 호흡 간격이 있었고 묘하게 내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또렷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비상등 아래로 이어지는 통로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진동도, 그림자도 없이 그냥 고요했다. 그럼에도 나는 가슴 안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공간이 말로 설명할 수 없게 차갑게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전문가라서 아는 것이 있다. 뜨거운 전기 장비들이 있는 구역에선 온도 변화가 느리게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그곳만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점검표를 손에 쥔 채로 몇 걸음 더 천천히 통로 쪽으로 다가갔다. 이곳은 한번 들어가면 나 외엔 아무도 접근할 일이 없는 보조 통로였고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오래된 설비 배관이 양쪽 벽면에 늘어서 있고 배관 사이로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틈이 나 있었다.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공간이기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어 누군가 지나가면 반드시 자국이 남는다. 나는 그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리고 그때 먼지가 긁힌 흔적이 보였다. 사람 발자국이라고 하기엔 형태가 일정하지 않았다. 발가락 같은 건 없었고 발바닥도 아니었다. 마치 손바닥을 질질 끌고 지나간 듯한 길고 어지러운 굴곡이 이어져 있었다. 그것도 아주 최근의 흔적처럼 선명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겠지. 그 생각이 스스로도 허무할 정도로 빈약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에라도 매달려야 했다. 이곳에서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상상하는 일은 스스로 정신을 갈아먹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합리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바닥에 남은 자국은 환기구 쪽에서 통로 깊숙한 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나는 그 자국이 향하는 방향을 바라보며 손전등을 켰다. 빛이 골목처럼 좁은 통로 끝까지 닿지는 않았지만 내 눈은 그 빛의 끝부분에서 무언가 움직인 듯한 착시를 포착했다. 너무 짧아서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의 움직임 같았다. 등골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통로 안쪽에서 갑자기 금속이 가볍게 땅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 얇은 파이프를 발로 건드린 것 같은 소리. 심장은 이미 규칙을 잃고 빨라졌고 손전등을 잡은 내 손가락이 바짝 굳어 차갑게 식었다. 누굽니까? 나는 크게 외쳤다.
울림이 좁은 구간에 부딪혀 돌아왔다.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아까보다 더 또렷하고 길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따라왔다. 어둠 속 깊은 곳에서 아주 천천히, 마치 내 반응을 확인이라도 하듯.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기계 설비의 소음을 수천 번 들어왔다. 모터의 초기 불량음, 벨트 마모음, 금속 피로음까지 거의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방금 들린 건 기계적 진동이 아니라 명백히 생체의 호흡이었다. 그것도 사람의 그것과 너무 흡사했다. 나는 그 순간 두려움과 그럴 리 없다라는 합리화 사이에서 흔들렸다. 사람이 있다면 출입 기록이 남아야 하고 출입문엔 인증이 필요하다. 설령 누가 몰래 들어왔다 해도 이곳은 바깥으로 도망칠 구석이 없다. 통로 끝으로 가면 벽이다. 막다른 길이다. 그 말은 그 소리가 사람이라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못했다. 정비기술자가 통로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정체를 확인도 안 한 채 뛰쳐나갔다고 하면 누군가는 스트레스에 의한 환청 정도로 치부할 것이다. 더군다나 내 성격상 제대로 확인하기 전까지 물러서는 건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내 모든 합리화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다. 통로 안쪽에서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사각. 그 움직임은 네 발 같았다. 사람이 낼 수 없는 간격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그 소리는 바닥과 맞닿은 감촉이 이상하게 끈적거렸다. 마치 축축한 피부가 콘크리트를 긁고 지나가는 듯한. 나는 그 순간 통로 안쪽에서 느껴지는 냄새를 인식했다. 약간 썩은 흙 같은 냄새. 고여있던 물이 오래된 금속과 섞여난 냄새.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묘하게 유기적인 악취. 위쪽 콧등을 찌르는 그 냄새는 내가 평생 맡아온 어떤 설비 고장 냄새와도 달랐다. 손전등을 쥔 손이 떨렸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나는 아주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때 무언가가 통로 안쪽 어둠에서 짧게 튀어나왔다. 소리도 없이, 단지 움직임만.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뭔가가 손전등 빛의 경계까지 다가왔다가 순간 다시 뒤로 사라졌다. 내 눈은 분명히 봤다. 사람의 목 길이와는 맞지 않는 이상하게 길고 뒤틀린 실루엣을.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 통로 벽면을 스친 축축한 소리를.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이게 현실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직업적 판단이 서로 충돌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썼다. 환각일 수도 있다. 빛 때문에 생긴 착시일 거다. 피곤해서 그렇다. 하지만 그 순간 통로 끝에서 들린 소리는 어떤 합리적 설명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민규. 내 입술이 얼어붙다. 그 목소리는 죽은 지 7년 된 동생의 음성과 똑같았다. 나는 깃속을 타고 들어오는 그 목소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건 단순히 익숙한 목소리 정도가 아니었다. 너무 정확했고 너무 또렷했다. 음색, 말끝의 습관, 들숨과 날숨 사이의 간격까지 살아있을 때 내 이름을 부르던 그 사람의 목소리와 완전히 같았다. 그럴 리 없었다. 아니, 있을 수가 없었다. 동생은 이미 오래전에 갔다. 그때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공덕역 지하의 이 좁은 통로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마치 오래 봉인해둔 상자가 갑자기 혼자 열려버린 것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등 뒤의 기계 소음이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소리 중에서 방금 들린 목소리만이 현실이었다. 숨을 들여 마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내 이름을 부른 그 존재가 또 무언가를 말할까봐. 하지만 어둠은 침묵했고 통로 안쪽을 비추는 손전등은 여전히 그 경계를 넘지 못한 채로 허공을 긁고 있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이상하리만큼 떨리고 있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대답이 없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아까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를 때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또렷했는데 마치 말하고 나서 그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고요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게 아직 통로 안쪽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어둠이 멈춰 있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나를 향해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내 것이었다. 동생 목소리가 들려온 이후로 나는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스스로의 맥박 소리가 귀 안에서 웅웅거릴 정도였다. 주변 공기가 조금씩 더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시설 내에서 온도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이유는 없다. 어느 장비도 고장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아무 설비도 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기 온도는 사람이 있는 공간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통로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아까의 숨소리나 목소리가 아니었다. 툭, 툭,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점액질 같은 게 천장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소리.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 없이 불규칙적으로 들려왔다. 툭, 잠잠, 툭, 또 잠잠. 그러다 갑자기 툭툭 하고 조금 빨라졌다. 마치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어떤 것의 흔적을 바닥이 받아내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더 세게 잡았다. 오른손에 든 손전등의 금속이 식어서 더 차갑게 느껴졌다. 심장은 이미 도망치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발은 땅에 달라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어둠을 계속 바라보았다.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무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다시 움직일까봐 두려워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빛이 닿지 않는 통로 끝에서 형체 없는 그림자가 또 스쳤다. 이번에는 분명히 보였다. 몸을 바닥에 붙인 채로 움직이는 듯한 낮은 자세. 하지만 그 형태가 생명체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기묘하게 뒤틀린 윤곽. 길고 유난히 가느다란 팔 비슷한 것이 바닥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바닥의 먼지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당황이 아니라 공황에 가까운 감정이 밀려왔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데 동시에 손끝부터 목 뒤까지 전부 얼어붙는 것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 순간 이 공간을 떠나야만 한다는 본능적인 명령이 뇌를 가득 채우는 걸 느꼈다. 나가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 돌아서서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통로에서 들리는 모든 기척이 내가 움직이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 어둠 속에서 아주 가볍고 신락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형. 혈관이 한 번에 모두 얼어붙는 감각. 그건 목소리의 톤 때문이 아니라 그 단어를 부르는 방식 때문이었다. 동생은 생전 나를 그렇게 불렀다. 말끝이 살짝 올라가며 부르는 습관까지 그대로였다. 거기 있지. 나는 더 이상 숨조차 붙잡을 수 없다. 목 안쪽이 갑자기 말라붙었고 몸이 저릿하게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 기억 속에서 잘라낸 조각을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선명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내가 아는 동생의 따뜻한 기운이 없었다. 말은 같았지만 느낌이 달랐다. 텅 비어있는 음색, 죽어서 식어버린 듯한 속도, 그리고 말끝에 알 수 없는 침묵이 늘 길게 붙어 있었다. 그 침묵이 마치 그 존재가 내 반응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형, 나 여기 있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로 한 걸음 뺐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을 한순간에 들킨 것처럼 어둠 속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스르륵 움직였다. 기계도 사람도 낼 수 없는 속도. 그러나 빠르지 않았다.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속도였다. 마치 상대의 공포를 즐기는 생명체처럼. 빛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그 존재가 벽면을 스칠 때 다시 한번 축축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참을 수 없는 공포로 인해 목 뒤에 근육이 굳어가는 걸 느꼈다. 그러다가 그것이 손전등 빛의 경계를 천천히 넘어왔다. 빛은 왜곡되듯 흔들렸다. 내 눈은 그 형체를 정확히 인식하려 했지만 어쩐지 눈이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마치 공기 자체가 일렁이며 그 형태를 감추려는 듯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본 것이 있었다. 팔 같아 보이는 것이 바닥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 팔은 사람 팔보다 훨씬 가늘었고 길쭉하게 늘어난 뼈대를 살이 간신히 감싸고 있는 듯한 형태였다.
피부는 마치 오래된 젤라틴처럼 축축하고 반투명했으며 표면이 물에 젖어 반질거렸다. 그리고 그 팔끝은 손이 아니라 손가락이 기형적으로 늘어난 무언가가 뭉툭하게 말린 형태였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몸 안을 두드렸다. 손전등 빛이 흔들리며 바닥을 불안정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그 존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왔다. 그때 그 형태 너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듯한 낮은 울림이 들렸다. 숨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엔 아까와 달랐다. 더 가까웠다. 그리고 더 무거웠다. 형, 여기. 그것이 말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전기가 번개처럼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몸을 돌려 통로 밖으로 뛰기 시작했다. 뛰면서도 뒤쪽에서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따라오고 있었다. 그 존재가 통로의 콘크리트를 긁으며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는데도 멈출 수 없었다. 머릿속은 공포로 가득했고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만이 나를 움직였다. 나는 통로의 끝을 향해 달렸고 드디어 중앙 정비구역의 넓은 공간으로 뛰쳐나왔다. 갑작스러운 밝은 형광등 아래서 잠시 눈이 번쩍 아팠지만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아도 알았다.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아직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그 존재는 따라오지 않았지만 멈춰선 그 순간에도 그 어둠의 끝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여전히 거기 있다. 그 느낌이 나를 옥죄었다. 그리고 정적. 완벽한 정적 속에서 아주 먼 곳에서 또렷하게 들리는 한마디. 형.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등을 벽에 부딪히듯 기대섰다. 다리가 떨려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했다. 심장 박동이 귓가를 채웠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너지던 생각 하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목소리가 동생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하지만 그게 동생일 리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 분명했다. 그렇다면 저건 정체가 뭐지? 그러나 그 질문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등에 닿아있던 콘크리트 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이 들었다. 설비의 진동이 아니었다. 이번엔 벽 너머에서 무언가가 기어가는 소리였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어가는 소리는 처음엔 아주 약했다. 그러나 그 약한 소리가 오히려 더 불안했다. 마치 두꺼운 콘크리트 뒤에서 뭔가가 장애물을 뚫고 나올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짧고 끊기고 또 이어지는 그 소리의 리듬 속에서 나는 도저히 사람이나 동물이 낼 수 없는 기묘한 패턴을 들었다. 일정하게 긁히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면서도 어딘가 목적이 있는 듯한 움직임. 그리고 그 리듬 한가운데엔 멈춤이 존재했다. 지나치게 오래 멈추는 정적. 내 숨도 그 순간 멈춰버렸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이 공간 전체를 울릴 만큼. 아니 어쩌면 내 귀가 그만큼 예민해져 있던 걸지도 모른다. 벽 뒤에서 샥! 하고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또 들렸다. 마치 단단한 무언가가 콘크리트 벽을 살짝 긁는다고 해야 할까. 손톱 아니었다. 손톱이라면 이런 끈적한 잔향이 남을 리 없었다. 그 소리는 어딘가 젖었고 미끄러지며 또 힘을 주면 딱딱한 재질이 드러나는 이상한 느낌이었다. 나는 도저히 벽 쪽으로 다시 등을 댈 수 없었다. 온몸이 굳어 있었지만 그 기척이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공황으로 쓰러질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몸을 떼며 주변을 살폈다. 정비구역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밝음이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밝은 공간과 방금 뛰쳐나온 통로 사이의 명확한 대비가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뒤쪽은 빛이 닿지 않는 지하의 깊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나는 그 어둠의 가장자리에 겨우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방금 전 들린 목소리, 그 그림자, 기어오는 소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라 나 스스로 두 개의 현실 사이에 걸쳐있는 기분이었다. 한쪽은 기술자로서의 이성, 또 다른 한쪽은 내가 너무 오래 미뤄두고 있었던 어떤 기억. 동생이 죽은 날. 그날 밤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말.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던 이유.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지금 그런 걸 떠올릴 때가 아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 벽 뒤에서 들리던 기척은 내 불안이 커질수록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았다. 마치 내 공포를 반응하는 생명체처럼.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정적. 너무 완벽해서. 귀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정적.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런 정적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가 나오는 거지? 정비구역 전체의 공기가 고요했다. 기계의 진동음도 환기덕트의 바람도 드물게만 느껴졌다. 뭔가가 나를 중심으로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것 같았다. 양손에 땀이 차오르고 손전등을 쥔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려는 감각이 느껴졌다. 그러다가 벽 반대편에서 툭 하는 아주 작은 충격음이 들렸다. 마치 벽을 안쪽에서 손바닥으로 아주 가볍게 쳤을 때 나는 소리처럼, 그리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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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망설이는 듯한, 간을 보는 듯한 느낌. 무엇보다도 불편한 건 그 음이 벽 높이가 아니라 거의 바닥 높이에서 들린다는 점이었다. 그 존재가 벽을 기어오르지 않고 바닥선 근처로부터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였다. 내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 순간 그 툭 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한, 정말로 사람 숨소리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낮은 들숨이 묻어났다. 나는 움찔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내 뒤쪽, 내가 뛰어나왔던 그 좁은 통로 입구에서 또 다른 기척이 들렸다. 두 번째 소리. 아까 그 존재가 만들어내던 질질 끌리는 소리와 거의 비슷했지만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가볍고 그리고 조금 더 사람에 가까운 느낌.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통로 입구는 텅 비어 있었다. 빛이 닿는 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빛이 채 닿지 않는 아랫부분에서 아주 미세하게 그림자가 움직였다. 분명히 아무것도 들어온 적 없었다.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왔을 때 통로 입구에는 어떤 기척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림자 하나가 빛의 경계에서 안쪽으로 아주 조금 흔들렸다. 숨이 멎었다. 나는 손전등을 천천히, 정말 천천히 바닥 근처로 비췄다. 그리고 그 순간 빛이 닿자마자 그림자가 훅 하고 뒤로 빠졌다. 사람이 반사적으로 숨을 피할 때처럼 급하게. 그러나 나는 그 짧은 순간 동안 한 가지를 확실히 봤다. 통로 안쪽의 바닥에서 아주 납작한 형태의 무언가가 기어들어갔다가 숨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먼지가 아주 얇게 길게 쓸려 있었다. 숨이 갑자기 차올랐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요동쳐서 마치 심장이 솟구쳐 올라 목을 찌를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게 하나가 아니야.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들리던 기척, 통로 안에서 들린 목소리, 그리고 방금 입구에서 스쳐 지나간 그림자. 그건 한 존재가 아니었다. 최소한 2개 이상이었다. 혹은 같은 종류의 어떤 것들이 동시에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때 정비구역 천장 쪽 환기구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딱! 철판을 누군가 건드리는 듯한 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환기구의 틈 사이에서 아주 잠깐 무언가 축축한 게 스며들듯 흔들렸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너무 빠르고 너무 조용해서 잘못 본 것 같았지만 내 피부는 이미 그 기척을 감지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온몸의 감각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이곳은 인간이 있을 공간이 아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손전등을 꽉 잡고 정비구역을 빠져나가기 위해 천천히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다. 발소리를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내 신경은 지금 바닥에 닿는 모든 진동을 과장되게 느끼고 있어서 오히려 더 공포가 커졌다. 출입문까지 가는데 평소엔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몇 분이 걸리는 것 같았다. 내 걸음마다 주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은 착각이 났기 때문이다. 문 손잡이가 가까워졌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 순간 바로 등 뒤에서, 귀 바로 옆에서 너무 가깝고 너무 생생하게 들린 속삭임. 형, 가지마.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다. 피가 역류하는 것처럼 전신이 얼어붙었다. 온몸에 소름이 폭발적으로 돋았다. 그 목소리는 내 바로 뒤에서 들렸다. 아니, 바로 귓가에서.
사람이 바로 내 어깨 너머에서 나를 붙잡으려 손을 내밀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정말 천천히 돌렸다. 아무것도 없어야 했다. 그러나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서 숨이 턱 막혔다. 빛이 따라가며 천천히 뒤쪽을 비추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바닥 중앙에 방금까지 없었던 젖은 발자국 하나가 있었다. 마치 맨발에 물기가 잔뜩 묻은 사람이 천천히 밟고 지나간 것 같은 선명한 발자국. 한 개, 정확히 하나. 내 뒤쪽에서 출입문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발자국. 나는 그 발자국을 보는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그건 인간의 발자국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발자국의 크기와 모양이 내 동생과 똑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뒤쪽 작업선로 쪽 어둠에서 철골을 긁는 소리가 났다. 금속이 금속을 누르는,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레일을 따라 천천히 문지르는 듯한, 억지로 침착하려 해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뒤로 비춘 곧바로 까만 벽에 삼켜졌다. 그런데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길고 더 깊어지고 있었다. 손톱이 아니라 뼈 같은 것이 레일 위를 기어가는 느낌.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억눌렀다. 분명히 쥐다. 아니면 작업 도구가 굴러간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성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 몸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다시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슥, 슥, 슥. 나는 손전등을 더 세게 움켜쥐고 천천히 뒤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방금까지는 없던 흙먼지 낀 신발 자국 하나가 레일 바로 옆에 찍혀 있었다. 새로 생긴 자국이었다. 내가 바로 방금 지나온 곳에. 나는 작업일지를 들고 있는 오른손이 순간적으로 굳으며 종이를 바스러뜨릴 뻔했다. 그리고 그 자국의 앞쪽에는 또 다른 자국. 그리고 그 앞에는 또 하나. 아주 오래된 듯한 마르고 무너진 자국이 아니라 지금 막 누군가가 지나간 것처럼 선명하게 눌린 발자국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 발자국들은 선로 안쪽으로만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종점 쪽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되는 구역을 향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침을 삼켰다. 머리가 가면 안 된다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자라는 직업이 또 다른 목소리를 내게 주입했다.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왔으면 확인해야 한다. 안전 문제다. 사진이라도 찍어야 한다. 보고해야 한다. 나는 결국 손전등을 앞으로 들고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내 호흡은 좁은 터널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그리고 몇 미터쯤 갔을 때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뒤에서가 아니라 앞, 쓱. 나는 걸음을 멈췄다. 손전등을 들어 비췄다. 바닥, 벽, 레일,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방금 내 바로 앞에서 누군가가 레일을 긁고 있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채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더 깊숙이 빛을 밀어넣었다. 그때였다. 바람이 불었다. 이상했다. 터널 안에서 바람이, 그날은 전체 환기팬이 꺼져 있는 날이었다. 그런데 코끝을 스친 바람은 냄새가 있었다. 흙냄새와 오래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썩은 물 냄새. 마치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갑자기 빠져나온 공기처럼. 나는 숨을 아예 멈췄다. 그리고 귓가에 들린다. 바람이 가는 방향과 일치하는 아주 작은, 그리 크지 않은데도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데도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마디였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다. 발자국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소리 없이 물러나는 그 짧은 순간에 내 시야 한 구석에서 빛이 살짝 흔들리며 어둠 속에 무언가가 움찔하고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형체라고 하기엔 모호했고 사람이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낮고 기었다. 분명히 기어가는 움직임이었다. 나는 즉시 돌아서 도망쳤다. 달리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그 순간엔 어떤 규칙도 떠오르지 않았다. 세상이 좁아지고 내 발소리가 터널 전체를 울리는 듯했고 숨은 목까지 차올랐다. 정확히 그때 뒤에서 똑, 그리고 잠시 후 똑, 똑, 누군가가 망치로 레일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규칙적으로 점점 더 가까이. 공덕역의 폐선 구간에서 그 오래된 선로에서 나는 그 소리가
나는 달리는 와중에도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가볍지 않았다. 무겁지도 않았다. 하지만 너무 꾸준했다. 마치 시간을 재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가 완전히 빨려 올라가는 듯 사라지기 직전에 나는 또 들었다. 또렷하게, 확실하게. 돌아오지 마. 나는 그 순간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뛰었고 조명구역이 다시 보이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전등을 쥔 손은 떨려 있었고 심장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잠시 뒤 무전기가 울렸다. 기술자님, 작업 이상 없습니까?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이상 없습니다. 잠시 점검하느라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내 귓속에는 방금 전의 속삭임이 들렸다. 마치 아직도 터널 저 깊은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무언가처럼. 나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폐선 구간에 혼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후임들에게는 단 한 가지를 꼭 강조한다. 그쪽 터널에서 레일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절대로 향해 걸어가지 말라고.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일상으로 돌아온 듯 했지만 실은 전혀 그럴 수가 없었다. 정비실 한 구석에 앉아 부품 정리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넌 귀가 스스로 소리를 찾기 시작했다. 절대 있을 리 없는 터널의 메아리를, 그 똑똑 하는 울림을. 나는 억지로 태어난 척하려 했지만 신경은 이미 복도 끝 어두운 창고 문 쪽으로만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먼저 알아차린 건 막내 기술자였다. 선배님, 어디 아파요? 요즘 표정이 좀... 나는 손을 흔들며 별일 아니라 했지만 그 아이는 진작 내 흔들리는 눈동자를 봤을 것이다. 문제는 그날 밤이었다. 정규 점검이 끝나고 기지로 돌아오기 전에 공덕 인근 구간에서 점등 테스트가 잡혀 있었다. 조명부하 확인 때문에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야간에 진행해야 했고 인력은 나와 다른 팀장의 둘뿐이었다. 나는 그 일정을 보자마자 속으로 욕을 했다. 왜 하필 그쪽 구간이야. 하지만 업무라는 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다. 결국 나는 조용히 점검용 가방을 들고 플랫폼 아래로 내려갔다. 저 멀리서 다른 팀장이 물었다. 아, 혹시 그쪽 폐선 라인 쪽도 불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하나요? 순간 내 심장이 딱 하고 잠시 멎었다. 왜 하필 그 말을 지금 하는가? 나는 필요 이상으로 빨리 대답했다. 아니요. 거긴 오늘 점등 목록에 없어요. 굳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대화를 끝낸 우리는 각자 맡은 라인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터널 외곽 환기팬이 약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공기 중에는 먼지와 전기 냄새가 떠돌았다. 평소라면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인데 그날은 아니었다. 나는 조명이 켜지는 구간만 밟으며 움직이려 했다. 어둠은 너무 빨리 사람을 집어삼킨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전기에서 다른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혹시 복수 레일 쪽 예비 차단기 누가 건드렸어요? 나는 얼굴이 굳었다. 예비 차단기? 그건 폐선 구간 전력 라인하고 연결된 장치였다. 아무도 손댈 리 없는. 왜요? 이상 있어요? 전압이 살짝 들어오는데 켜질 이유가 없는데 말이야. 순간 숨이 막혔다. 폐선 레일에 전력이 들어온다는 건 누군가 그쪽 차단기를 조작했다는 뜻이다. 그곳은 평소 잠가두고 아무도 안 들어간다. 그런데 전력이 살짝 들어온다고? 그 표현이 더 불길했다. 조심스레 물었다. 그쪽 위치가 정확히 어디 라인이에요? 그 폐선 터널 입구 바로 옆. 지난번에 선배가 혼자 점검 갔던 데 있잖아. 바로 그 말이 끝났을 때였다. 터널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리고 정말 들리면 안 되는 소리가 들렸다. 또 하나. 터널 깊숙한 곳, 사람이 없어야 하는 곳. 전력이 아주 조금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 폐선 방향에서. 나는 온몸이 식어갔다. 조명 아래에 있어도 내 그림자가 떨리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 무전기에서는 계속 다른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걸 제대로 듣지 못했다. 내 귀는 이미 한 가지 음만을 쫓고 있었다. 또 둘. 이번에는 아주 조금 더 가까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기 직전에 나는 무전기를 움켜쥐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었다. 잠깐만, 거기 차단기 혹시 자동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까? 팀장은 단호하게 답했다. 없어.
그건 기계적으로 잠가둔 거라 누가 손대지 않으면 절대. 그때 터널 전체가 아주 약하게 울렸다. 작은 지진도 아니고 누가 뛰어다닌 것도 아니고 철근 구조물 안쪽에서 무언가가 통과하는 듯한 떨림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리가 기다렸다는 듯 울렸다. 똑, 셋. 바로 내 뒤쪽이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간이 있었다. 그곳은 조명이 평소보다 더 늦게 켜지는 곳. 하지만 그날 그 구간에는 조명이 켜지지 않았다. 대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형체도 없이 서 있었다. 손전등을 켜기도 전에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 어둠이 나에게서 한 걸음 떨어진 자리로 움직였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그러나 분명히. 나는 무전기를 손에서 놓칠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잡았다. 그리고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전력 차단기 바로 내려요. 지금 당장. 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그러? 지금! 빨리! 순간 터널 조명이 한꺼번에 푹 꺼졌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삼킨 채 뒤뚱거리며 균형을 잃었다. 전력이 끊기면 조명은 몇 초간 완전히 암흑이 된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귀는 들었다. 바로 내 앞에서 한숨 같은 낮고 축축한 소리. 그게 사람의 숨과 같았지만 너무 가깝고 너무 차갑고 너무 오래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였다. 폐선에서 맡았던 흙과 곰팡이와 썩은 물의 냄새. 조명이 다시 켜진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버티며 뜨려 했지만 빛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그 어둠은, 그 존재는 조명이 복귀되자마자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건 단순히 보였다가 아니라 나에게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그 폐선 구간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전력이 켜지는 순간을 따라 이동한다는 것. 그게 진짜 공포의 시작이었다. 전력이 복구되고 터널이 다시 밝아졌을 때에도 나는 한동안 그대로 굳어서 있었다. 조명 아래에서조차 손등이 떨리고 숨이 목에 걸려 들락거렸다. 무전기에서는 팀장이 계속 나를 불렀다. 선배님,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나는 대답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굳어 아예 벌어지지 않았다. 아까 그 한숨이 아직 귓바퀴 안쪽에 눌어붙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바로 내 앞,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내 피부에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한참 만에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력 다시 올리고 나머지 점검마저 하죠.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걸 설명할 자신도, 그 존재를 다시 자극하고 싶지도 않았다. 팀장은 의문을 품었겠지만 더 묻지 않았다. 나와 똑같이 이 터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때때로 묻지 않는 것이 옳은 상황을 본능적으로 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장비를 챙겨 다른 구간으로 걸어갔다. 발소리가 터널 벽에 진동으로 번졌고 그 작은 울림조차 누군가에게 신호가 될까 두려웠다. 그러다 문득 내 작업 장갑이 이상하게 축축한 걸 느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장갑을 벗어보았다. 손등은 멀쩡했다. 상처도 긁힌 자국도 없었다. 그런데 장갑 안쪽은 물에 빠진 것처럼 젖어 있었다.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그 터널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이건 내 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다. 등골이 그대로 굳었다. 나는 장갑을 터널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데 쪽 하고 떨어진 장갑 옆에서 갑자기 아주 작은 물방울 소리가 튀었다. 똑! 나는 미친 듯이 뒤를 돌아봤다. 조명은 온전히 밝혀져 있었다. 그 어떤 그림자도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발치에 떨어져 있는 장갑에서 물이 한 방울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다. 아까 어둠 속에서 내 앞까지 다가왔던 그거, 그 존재가 나에게서 멈춘 이유. 그것이 손을 뻗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갑을 스친 것이다.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다가 거의 울컥하며 다시 내쉬었다. 전혀 안정되지 않았다. 그 냄새는 마치 장갑 안쪽이 아니라 이미 내 폐 안쪽에까지 스며든 것 같았다.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선배님, 지금 메인라인 전력 다시 올립니다. 조명 조금 깜빡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터널 전체의 조명이 한 번, 두 번 조금씩 느리게 깜빡거렸다.
순간적인 어둠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 짧은 1초 남짓한 시간 동안 내 눈은 똑똑히 봤다. 세 번째 깜박임에서 앞쪽 선로 위로 아주 낮게 엎드린 사람의 형체 같은 무언가가 빛이 돌아오는 순간 사라졌다. 그 존재는 조명 아래에 있을 때는 절대로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 빛이 꺼지는 바로 그 찰나만 형체를 얻는 것 같았다. 나는 숨도 못 쉬고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 있었다. 선배님, 확인됐어요? 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지만 나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결론만이 남아 있었다. 이건 단순히 패선 라인의 문제나 어두운 터널의 착각이 아니다. 전력이 들어오는 순간 조명이 전환될 때 어둠과 빛 사이 그 빈틈을 따라 그 존재가 이동한다. 그리고 그 빈틈은 내가 서 있는 어디에든 찾아올 수 있었다. 나는 느렸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내가 진짜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직후였다. 터널 저쪽에서 조금 전과 똑같은 리듬으로 똑똑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었다. 천천히 점점 더 일정한 속도로 내가 있는 조명 구간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나는 마치 폐 속의 공기까지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이건 착각이 아니었다. 터널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레일이 떨리고 벽면의 금속줄이 작게 울리고 내 발끝 아래 콘크리트가 아주 낮은 공명을 만들고 있었다. 그 진동은 일정했다.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발걸음은 인간의 걸음과 달랐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사람이 바닥에 손을 짚고 네 발로 기어오는 움직임에 더 가까웠다. 나는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무전기를 움켜쥐었다. 저쪽 라인 조명 상태 어떻습니까? 정상입니다. 깜빡이는 건 방금 전력 올릴 때뿐이었어요. 왜요? 정상이 아니다. 지금 내 귀가 듣고 있는 이 규칙적인 접촉음은 누군가 라인 위를 따라 다가오는 소리였다. 나는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지나온 구간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밝았다. 조명은 고르게 켜져 있었다. 그런데 소리는 그 완전한 빛 아래에서도 꾸준히 들려오고 있었다. 그게 더 말이 안 됐다. 그 존재는 어둠 속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는데 왜 밝은 조명 아래에서도 소리는 계속 들리는가? 마치 어둠이 사라졌을 때는 형체만 잃을 뿐 움직임 자체는 멈추지 않는 것처럼 내 심장은 이미 가슴뼈를 쳐대고 있었다. 이대로 서 있으면 이 터널 전체가 내가 내는 진동만으로도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선배님,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라인 반대편 사람들 전부 이동 멈추라고 전해요. 누구라도 선로에 있으면 안 됩니다. 팀장은 당황했다. 아, 갑자기 왜? 지금 당장이요. 내 목소리의 떨림을 듣고서야 그는 심각함을 느꼈는지 무전기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지시하는 목소리가 들어왔다. 잠시 후 터널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은 더 큰 압박으로 내 몸을 짓눌렀다. 나는 조명 아래 선로 옆에 등을 붙이고 숨을 최대한 얕게 고르며 귀를 기울였다. 똑똑똑 소리는 여전히 오고 있었다.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 소리가 물이 튀는 소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등줄기가 한 번에 굳었다. 터널 바닥엔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점검이 잘 된 구간에서는 물이 없고 누수가 생기더라도 이런 일정한 간격으로 방울이 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젖은 몸으로 조금씩 바닥을 찍으며 다가오는 소리였다. 나는 무릎을 굽히며 고개를 아주 천천히 바닥 쪽으로 내렸다. 내 조명 그림자 너머 선로 사이 좁은 틈 그 안쪽에 어두운 선 하나가 끌리듯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손가락. 젖은 손가락 하나가 콘크리트 바닥을 긁고 다시 놓고 다시 놓는 그 반복적이고 끈적한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이 점점 선명해지며 가까워졌다. 나는 숨을 삼켰다.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전 그 존재의 소리가 가까워지는 속도가 미묘하게 빨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선배님, 전체 구간 이동 멈췄습니다. 근데 지금 센서 하나가 이상한데요? 어디요? 폐선 라인 쪽 입구 근처에 누가 선로에 있는 것처럼 감지돼요. 근데 열화상으로는 안 잡혀요.
폐선, 열화상 미감지, 선로 감지기만 반응, 사람이 아니어도 움직임이 있으면 반응하는 센서. 나는 무전기를 입에 가져다 대며 비명과도 같은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전력 다시 내려요, 지금. 네, 그렇게 자주 내리면 안전. 그 순간 내 눈 바로 앞 조명 아래 바닥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아주 분명히 내 앞에 있는 빈 공간에서 뚝 하고 떨어졌다. 그건 방울이 아니라 무언가 젖은 것이 바로 앞까지 와 있다는 의미였다. 나는 소리치듯 무전기를 움켜쥐며 외쳤다. 내리라고! 그리고 다음 1초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1초가 되었다. 터널 전체 조명이 순간적으로 꺼졌다. 깜깜한 공간이 나를 삼키는 동안 바로 내 코앞에서 어떤 형체의 얼굴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젖은 머리카락이 공기를 훑고 무언가 축축한 것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짐승처럼 뒤로 나동그라지며 아무것도 없는 방향으로 손을 뻗어 몸을 지탱했다. 빛이 돌아왔을 때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존재는 빛이 켜지는 순간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내 뺨에는 확실하게 차가운 물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이 터널 어딘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력 흐름과 조명 전환을 따라 움직이는 무언가다. 그리고 그건 지금 나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터널 저 끝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빠르고 더 가까웠다. 또! 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왜 그렇게 숨을 참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단지 그 커튼 뒤에 있던 무언가가 내 숨소리를 듣는 순간 방향을 바꿔 나에게 다가올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커튼 뒤에서 들리던 끔찍한 딸깍거림은 분명 내 쪽으로 기어오는 소리였는데 소리가 멈춘 뒤에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사람이라면, 동물이라면, 뭔가를 찾고 있다면 적어도 움직임의 잔재라도 들려야 했다. 그러나 정적만 남았다. 그 고요는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있다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려줬다. 오히려 귀를 더 곤두세우게 할 만큼 침착한 정적.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세하게 고개를 틀어 조심스럽게 커튼 아래의 바닥을 보았다. 그곳은 스토커가 숨어 있다. 영화에서처럼 발목만 보이는 위치였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리 눈을 가늘게 뜨고 봐도 그늘 속을 찢어져라 살펴도 발도 신발도 슬리퍼도 없었다. 심장이 난폭하게 뛰면서도 머릿속은 오히려 얼어붙어 있었다. 없다는 게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건 그 방과 그 소리가 만들어낸 압박 때문이었다. 나는 억지로 굳은 자세를 풀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한 걸음 뗐다. 내 발이 바닥을 더듬는 동안 혹시나 무언가 손이 튀어나와 발목을 잡을까봐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두 번째 발을 내딛는 순간 바람 같지도 않은, 숨 같지도 않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압의 미세한 움직임이 뒤에서 느껴졌다. 마치 뒤통수 바로 뒤에 누군가의 얼굴이 가까이 와서 숨을 완전히 멈춘 상태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무게감.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정비 기술자들은 보통 용감한 편이 아니다. 그저 익숙해진 환경을 다루는데 능숙할 뿐이다. 하지만 이건 익숙함과는 전혀 무관한 종류의 존재감이었다. 갑자기 딩 기계음이 울렸다. 정비구역 측면의 테스트용 경고음이었다. 정확히 내가 맡은 구역의 패널에서 나는 소리였다. 문제는 그 패널은 내가 아까 분명 전원을 내렸다는 거였다. 나는 그 경고음 하나로 다시 땀이 식을 틈도 없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전원이 내려간 패널은 누가도 무엇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런데 소리가 울렸다는 건 누군가가 아니면 무언가가 내가 꺼둔 패널의 스위치를 다시 올렸다는 의미였다. 나는 손전등을 천천히 올려 패널이 있는 쪽 벽을 비추었다. 노란띠가 둘러진 점검용 구역 라인까지는 괜찮았다. 그런데 그 너머의 어둠 속 피부가 오그라드는 것을 느끼며 손짓도 아닌 그늘이 부드럽게 스르륵 움직이는 실루엣이 스치듯 드러났다. 내 손전등 불빛이 그 방향으로 닿는 순간 그 흔적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흔적은 사라졌어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은 훨씬 더 커졌다.
뒤 방 전체의 정적과 대비될 정도로 작고 분명한 소리가 울렸다. 철컥. 스위치 내려가는 소리.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누군가가 라인을 따라가며 하나씩 스위치를 내리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난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다. 내가 있는 곳은 단순히 정비구역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자기 영역처럼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존재가 지금 스위치를 내리며 어둠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고 그 어둠 속으로 나를 끌어들이려는 것처럼 환경을 자기 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 왼편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왜 들어왔어? 사람 목소리였다. 그런데 절대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톤이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감정이 목소리에 섞여 있었다. 후회? 분노? 애원? 아니면 질투? 나는 몸이 굳은 채 뒤를 돌아보지도 못했다. 목소리가 떨어진 지점은 아무것도 없는 공기 같았다. 하지만 분명 그곳에서 누군가가 내게 말했다. 내 심장은 이제 공포를 넘어서 공황으로 흐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계속 소리쳤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가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어둠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내 발목을 붙드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정비구역 전체의 조명이 한꺼번에 켜졌다. 콱! 강한 백색빛이 덮쳐 들어오며 그 끔찍한 어둠과 기압, 속삭임을 모두 밀어내는 듯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찡그리며 뒤로 주저앉았다. 눈이 적응하고 나서 주변을 다시 둘러봤을 때 커튼 뒤에도 스위치 라인에도 움직이던 그 무엇의 흔적도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딱 하나, 커튼 밑바닥 쪽에 먼지 위로 끊어진 손톱 한 조각이 조용히 굴러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걸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공덕 지하철 정비실의 야간 근무는 2번 다시 예전과 같지 않았다. 나는 그 작은 손톱 조각을 본 뒤부터 갑자기 몸 안의 모든 장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은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조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방금 겪은 것들이 모두 착각이 아니었다는 확 손톱 조각은 마치 오래전에 떨어져 나간 것처럼 누렇게 발에 있었고 가장자리는 기이하게 층층이 갈라져 있었다. 여러 번 갈아내다 실패한 듯한 인간의 손톱과는 다른 모양. 나는 그걸 더 자세히 보고 싶지도 만지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 작은 조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시선이 붙잡힌 것처럼. 숨을 들이쉴 때 코에 들어오는 냄새도 달라져 있었다. 정비실 특유의 쇠 냄새와 먼지 냄새 사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희미한 비릿함이 스며나는 그리고 그때였다. 멀리 아주 지하철시 그런데 지금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고요는 기계가 멈춰서 생긴 게 아니라 내 감각이 무언가에 눌려서 차단된 고요라는 걸. 그 존재의 영역에 들어온 순간 내 청각이 제멋대로 걸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눈으로 보는 빛이 정상인데 귀로 듣는 세상은 지워지는 듯한 비현실감. 나가야 한다. 입술이 떨리며 나온 말은 내 스스로에게 하는 경고에 가까웠다. 나는 도망치듯 정비실 문으로 향했다. 문까지 가는 길은 10m도 안 됐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왜인지 발 뒤꿈치에 무게가 실리지 않고 땅을 밟는 느낌이 흐릿했다. 마치 지면과 아주 얇은 막이 생긴 듯한 이질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이상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사람이 방금 잡았던 것 같은 온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떼버렸다. 여기 누가 있었던 건가?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문 위쪽 비상등이 툭 하고 깜빡였다. 그러더니 천천히 빛이 약해지더니 곧 꺼질 것처럼 흔들거렸다.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밖 복도에서 뭔가가 휙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정확히는 움직임이 아니라 공기를 갈라버리는 속도를 가진 무언가가 움직인 흔적. 인간이 낼 수 없는 속도와 방향.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천장 쪽으로 튀며 이동하는 것 같은 궤도를 예측할 수 없는 소리였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어두워 보였다. 아니, 조명은 그대로인데 내 시야가 어둡게 느껴진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한 걸음 나왔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정비실 안쪽에서 가지마라는 속삭임이 아주 조용하게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방금 전 들은 그것과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처음엔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붙잡고 싶은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소리에 가까웠다. 나는 반사적으로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심장이 몹시 아프게 뛰었다. 도대체 저 존재는 무엇이고 왜 나를 붙잡으려 하는 걸까? 그리고 왜 마치 아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정서를 보이는 걸까?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발걸음마다 시설 전체의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온도는 일정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길은 평소보다도 더 좁게 느껴졌다. 내가 이동하는 속도보다 내 뒤쪽 어둠이 더 고요하게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 나는 계단을 내려 지하철 플랫폼 쪽 출입문 근처까지 왔다. 여기까지만 오면 적어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정체 모를 존재의 압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금방 깨졌다. 계단 끝자락에 도착하려는 순간 한 계단 아래에서 똑똑똑 규칙적으로 발을 굴리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가 계단 한 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나는 움직이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굳었다. 그 소리는 사람의 발걸음보다 훨씬 가볍고 건조했다. 신발이 아니라 손이 계단 모서리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 길고 건조한 손가락이 단단한 콘크리트를 톡톡 치며 내 반응을 재는 듯한.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아래로 기울였다. 시야에 계단 아래쪽 그늘이 들어오자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아래에서 위를 보고 있었다. 눈의 형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보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시선과 시선이 부딪히는 듯한 전기가 찌릿하게 올라왔다. 그 존재는 계단 위로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고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계단 아래의 공기가 침몰하듯 무너져 내리면서 그늘 속에서 아주 천천히 길고 가는 손이 하나 계단 끝을 잡고 위로 올라오려는 듯 움직였다. 그 손에서 아까 정비실에서 본 손톱과 같은 형태의 갈라지고 누렇게 바른 손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내 온몸의 털이 다시 곤두섰다. 그리고 그 손이 계단을 완전히 잡기도 전에 그 존재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너무 또렷하게 말을 이었다. 돌아와. 지금껏 들은 목소리 중 가장 사람 같았고 가장 절박했다. 나는 계단 아래로 내려오는 손과 목소리를 똑똑히 느끼면서도 몸은 한치도 움직이지 못했다. 공포는 이미 내 몸을 완전히 점령했고 심장은 발작 직전처럼 뛰고 있었다. 그 존재가 내 앞에서 돌아와라고 말했지만 그 단어가 단순한 경고인지 요청인지 아니면 위협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발끝에서 시작된 소름은 등골을 타고 올라 머리까지 퍼졌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공기는 너무 무거워 폐 속에 들어오는 순간 압박이 느껴졌다.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 그 존재가 나를 잡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손은 계단 끝에서 천천히 거의 인간의 의지처럼 움직였고 계단의 콘크리트를 가볍게 긁는 소리가 내 귀를 찢는 듯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 터널에서 겪었던 모든 사건이 플래시처럼 스쳐 지나갔다. 차단기 스위치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던 순간 폐선 구간에서 들리던 똑똑 소리, 장갑 속에서 느낀 미지근한 젖은 감각, 그리고 방금 전 계단 아래에서 손톱이 드러난 순간 나는 모든 순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존재는 단순히 공포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행동과 감정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숨을 고르며 가까스로 생각을 정리했다. 이 순간을 어떻게든 견뎌야 한다. 움직이면 위험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눈을 천천히 감았다. 그리고 최대한 작은 소리로 입술을 움직여 속삭였다. 나는 돌아가지 않아.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아주 약간의 진동이 느껴졌다.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 몸을 타고 올라오는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발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손이 느껴지지 않는 거리까지 내려오자 그 존재는 마치 숨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속삭임 같은 소리를 남겼다. 알겠어. 말이 끝나자마자 계단 아래의 공기가 천천히 풀리며 평상시 터널의 온도와 질감으로 돌아왔다. 나는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탈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것도 알았다. 플랫폼으로 나와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 터널 패선 라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존재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것은 여전히 이 구간, 이 터널, 그리고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공덕 지하철 정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전력 차단기, 조명, 공기의 흐름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움직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느껴지는 숨결 같은 압박은 내가 익숙해지고 조심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이제 이 경험을 이야기로 남기기로 했다. 누군가는 믿지 않을 수 있다. 누군가는 정신적 환상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 존재는 존재하며 조명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오는 순간 다시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 나는 단지 한 가지 결심했다. 두려움이 아닌 관찰자로서의 냉정함을 잃지 말자. 그것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한다. 공덕 지하철 정비 구간, 폐선 라인,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똑똑 소리.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가 내 존재를 시험하는 신호이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있다. 이곳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며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존재의 눈길을 피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터널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말한다. 오늘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어둠 속에서 돌아오는 소리. 똑똑똑. 그 소리는 아직도 계속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